생성과 소멸, 그리고 진화의 궤도를 따라 46억 년을 달려온 지구. 그 지구의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1억 4,400만 년 전) 멀고먼 과거로의 여행.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지각운동에 따라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지고 지금의 한반도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백악기 공룡의 시대가 펼쳐진다. (2억 2,500만 년) 전 중생대 초기에 나타난 공룡은 1억 6천만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그리고 6,500만 년 전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백악기의 끝과 운명을 함께했다. 공룡이 인류를 향해 숨겨진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공룡시대의 지층소 화석을 통해서였다. 공룡과 인류의 첫 만남은 150년 전 낯선 이빨 화석으로 시작됐다. 이 미지의 생명체로 인해 거대한 건물이 지어지고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모여 연구를 시작했다. 공룡은 최첨단 기계 아래서 새로운 문화의 주인공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공룡에 대한 이런 뜨거운 관심은 인류보다 오래되고 더 강한 대상에 대한 단순한 경외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Dinosaurs are something that interests us tremendously, and it's different for different people. I mean, kids like dinosaurs because they were so big, but once you become an adult, you become very interested in what dinosaurs have to tell you about your own future. And by studying dinosaurs and the history of the Earth, we can see that certain processes happen over and over again. And these processes are processes that still go on today. Things that affected the dinosaurs 65 million years ago that led to their extinction are things that could also lead to our own extinction. So as people, we're very interested in what's happened to dinosaurs, and maybe it's for selfish reasons. 전남 여수시 화정면 사도 일대. 비교적 단순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섬들이다. 이곳에는 자연이 만든 진풍경을 능가하는 과거의 또 다른 흔적이 숨어 있다. 규칙적으로 나열된 이 발자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공룡. 마치 눈앞에 그 모습이 보일 듯한 이 공룡의 발자국은 언제적 흔적이었을까? 그 해답은 영남과 호남의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지질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의 지층은 공룡시대였던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악기 지층을 따라 1972년 공룡 알껍질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2만여 점이 넘는 다양한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수천 개의 공룡 발자국과 종족 보존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알과 둥지. 상상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었던 공룡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뼈 화석까지. 1억 년의 세월에 묻혀있던 백악기의 공룡의 비밀과 신비의 실마리가 이 화석들로 풀어질 것이다. 사도를 비롯한 추도, 낭도, 목도, 적금도 이렇게 5개 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모두 4천여 점, 100여 개의 보행렬에 달한다. 세계 최대 발자국 산출지인 사도 일대는 백악기 퇴적감이 잘 노출된 곳으로 발자국 주인 또한 다양하다. 4천여 점의 발자국은 조각류 81%, 용각류 16%, 수각류 3%의 비율을 보여 이곳이 공룡의 집단 서식지임을 말해준다. 이곳은 약 1억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만들어진 퇴적층으로서 그 당시는 커다란 하나의 호수과였죠. 호수의 가장자리에 지금 공룡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 여기 공룡 발자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들은 약 한 84m 길이로 지금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길게 나온 것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례가 없는 그런 아주 긴 발자국이죠. 특히 이 발자국 가운데 대부분 다 지금 조각류, 초식공룡의 발자국으로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유유히 걸어간 긴 걸음. 그가 무심히 남긴 발자국들은 오늘의 우리를 향한 걸음이 아니었을까. 작은 섬이 많고 굴곡이 큰 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 호성. 이곳 광명리 해안의 지층 역시 백악기 시대의 것으로 매우 잘 발달된 퇴적층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지고 있다. (1982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룡 발자국이 대량 발견돼 주목을 받은 곳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3천여 점 250여 개의 보행렬은 2발 그리고 4발로 걸었던 초식공룡 조각류와 3종류 이상의 대형 초식공룡 용각류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육식공룡 수각류의 발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산지로 꼽힐 만큼 많은 발자국과 보행렬을 지닌 덕명리는 발자국 주인들의 다양함에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유달리 깊고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은 기암절벽 상조감을 만들어낸 자연의 솜씨다. 100여 마리에 달하는 공룡무리의 무도장으로 쓰여 씀직한 상조감의 발자국들은 지층 밑을 뚫고 들어온 화산 활동에 의해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구워지면서 남겨진 것이다. 199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나오고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은 종류로서 한 15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개수로도 약 3,000개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 연구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남겨진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의 어지러운 발자국들.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1억 년 전 커다란 호숫가로 추정되는 이곳은 나무 화석과 식물 화석을 비롯한 다양한 화석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서유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144점, 7개 포획열로 소형 대형 육식 공룡과 거대한 초식 공룡 용각류의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소형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 94%에 달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육식 공룡의 긴 포획열을 6개나 지니고 있다. 예, 이쪽에 그 화성 지역의 그 화석지는 특히 그 보행열이 50m에 달하는 긴 보행열이 나오기 때문에 수각류의 그 걷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행동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발자국은 보시다시피 그 발자국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요? 예. 그러나 이쪽에 있는 보행열은 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뛰어가는 속보를 걷는 그런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보통 걸음이 아닌 약간 속보로 걸어가는 공룡에 의해서 남겨진 보행열이 되겠습니다. 한가롭게 거닐던 걸음, 그리고 그 2배가 넘는 너비에 뛰어간 보폭 사이에 나타난 이 색다른 흔적이 의미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먹이를 노리는 노련한 사냥꾼의 긴장된 모습은 아니었을까? 발자국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조그만 용광류 발자국도 나오는가 하면 큰 거는 1m가 넘는 그 큰 용광류 발자국이 나와요. 발자국 자체가 1m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몸체를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런 용광류가 나오냐 하면 조각류가 나오는데, 조각류 발자국이 나오는데 이 조각류도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한 10여 cm 정도가 나오는가 하면 40, 50cm 정도 되는 조각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각류는 비교적 육식공룡의 수각류의 발자국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그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룡이 공룡을 잡아먹는 육식공룡의 수가 적은 것이 그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크고 사나운 육식공룡 대형 수각류, 날렵한 몸짓의 육식공룡 소형 수각류, 그들의 사냥감이었을 초식공룡 조각류, 그리고 거대한 초식공룡 용각류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공룡들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를 향하는 길.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덴버의 외곽을 달려 다이너소어 리지라 불리는 공룡 능선을 찾았다. 다이너소어 리지는 주라기 후기에서 백악기 초기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곳의 발자국이 한국의 것과 무척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자국의 주인인 다이너소어 리지의 초식공룡 조각류와 한국의 조각류가 유사한 종류일 수 있으며 시간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너소어 리지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4발인데 비해 한국의 것은 2발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 로키 지역의 중심 도시인 덴버에는 다이너소어 리지와 함께 덴버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화석지를 떠도는 우리 공룡 화석과는 달리 완벽하게 보관돼 자신이 묻힌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공룡들. 지금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서로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공룡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백악기의 비밀 한 가닥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The world back then was a time of great change. First, the dinosaurs were more similar to those of Europe, indicating that there was transmission or migration of dinosaurs back and forth between Europe and North America. But then later on in the Lower Cretaceous, there's a big change. We begin to see
dinosaurs and fossil mammals that are more similar to those of Asia. But that part is still not very well understood. And what we want to know is what time did this change occur and what species were involved? And that's the goal of our work. 공룡 화석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따라 들어선 전남 해남군 우항리 현장. 이곳에 대한 관심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해남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지는 세계적인 공룡 전문가들을 불러들였고 한국 공룡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아냈다. 이미 한국 곳곳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음에도 세계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이 특이한 발자국 때문이다. 백악기 한반도의 하늘을 지배했던 익룡의 발자국이다. 공룡 연구를 중심으로 고생물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캐나다 로열 티렐 박물관. 공룡 화석 발굴의 중심지답게 수만여 종의 공룡 화석이 갖추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하늘을 나는 익룡의 모습. 지난 97년 해남 우항리 학술대회에서 해남의 익룡 발자국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필립 커리 박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Pterosaurs are interesting animals because they're not really related to dinosaurs, not closely anyway. And so understanding dinosaurs doesn't tell us how these animals move. So it was extremely important when footprints of these giant pterosaurs were found in Korea, because those footprints show us how those animals were actually moving. And we can understand much better the association between the joints on the limb bones and the footprints and how those animals were moving. 세계에 익룡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784년. 이후 익룡 화석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부터 후기 백악기까지 다양한 지질 시대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비행을 했던 익룡은 몸무게가 가볍고 뼛속이 비어있어 화석이 되기 어려운 조건을 지녔기 때문에 비교적 그 화석이 귀한 편이다. 특히 발자국 화석은 매우 드물어 해남의 익룡 발자국은 세계에서 7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후기 백악기 익룡 연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남 우항리. 최고 35cm 길이의 발자국과 7.5m에 이르는 보행렬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익룡은 날개를 편 크기가 12m에서 14m에 달하는 초대형 익룡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남 익룡의 앞발자국은 사람의 귓바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뒷발자국은 사람의 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익룡 발자국의 전형적인 생김새인 것이다. 해남에는 그 익룡의 발자국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익룡 발의 크기가 세계적 규모로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신종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7.3m의 익룡 긴 보행렬은
이 익룡의 보행 자세와 그리고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남에 남겨진 익룡 발자국의 분석을 통해 익룡의 걸음걸이를 재현해 보았다. 익룡의 뒷발에는 물갈퀴막이 있었고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백악기의 대형 익룡은 4발로 걸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백악기의 창공을 날며 하늘의 제왕을 꿈꾸었던 익룡. 그들은 공룡시대를 이끌어간 또 다른 지배자였다. 이렇게 백악기의 새로운 비밀이 한반도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등량만을 끼고 있는 전남 보성군 비복리 선소해안. 지난해 여름 화석 발굴 작업이 한창이던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공룡알과 공룡 알껍질 화석이 추가로 발굴됐다. 1998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형태가 완전한 공룡알 둥지 화석이 이곳 선소해안에서 발견된 이후 모두 20여 개의 공룡알 둥지와 200여 개의 공룡알이 산출된 세계적인 백악기 공룡알 화석지다. 원반형, 타원형, 구형의 다양한 공룡알과 완벽에 가까운 알둥지는 베일에 쌓인 공룡의 부화 습성을 밝혀줄 최고의 연구 재료로 여겨지고 있다. 비복리 선소해안은 붉은 빛이 도는 충적층이 잘 발달된 곳으로 백악기 당시 커다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점토질 충적 둥지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공룡들이 물빠짐이 좋은 모래 위에 알을 낳았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산란 환경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약 3km 안에 걸쳐가지고 약 20여 개 공룡알 둥지와 약 200여 개의 공룡알들이 집단적으로 한출되고 있는 하나의 공룡알 산란지입니다. 이곳의 공룡알 화석의 종류로는 주로 이제 조광류와 영광류 같은 초식 공룡 그런 알들로 주로 산출되고 있죠. 공룡알 둥지들이 약 30m 간격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서로 다른 그런 공룡알 종류로 나타나고 수직적으로는 시대는 다르지만 약간 같은 종류의 그런 공룡알들이 또 산출되고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러한 알 둥지의 분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 한 장소에서 비슷한 종류의 공룡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산란지를 대물림했다는 것과 같은 시대 서로 다른 공룡들이 한 지역에서 공동 산란했음을 추측해 하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다. 미국 로키 산맥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몬타나 주립대학의 로키 박물관. 보성의 공룡알만큼 세계의 이목을 모았던 공룡알 화석이 소장돼 있는 곳이다. 초식 공룡 조각류의 일종인 마야사우루스의 알과 알둥지,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된 다양한 뼈 화석들이 공룡의 산란과 생육에 관한 재미있는 학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공룡에게도 모성이 있었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어미 공룡이 갓 부화한 어린 공룡에게 먹이를 주는 양육 행동을 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공룡 알 둥지는 로키 박물관의 공룡 화석 발굴 역사를 담고 있는 수장고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성에서 발굴된 알 둥지와 서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탐스러운 알이다. One of the best dinosaurs that we have here is Maiasaura. And for Maiasaura we have eggs preserved, we have juveniles preserved, and we have even possibly nest structures preserved from Maiasaura. And from that we can get a good idea as to how Maiasaura cared for its young, how it laid its eggs, things like that. Maiasaura had relatively small eggs compared to the adult size, and these would produce relatively small young, probably only about 30 centimeters long. One sort of supporting evidence for that hypothesis is that the bones of these small individuals are very poorly formed. So it doesn't look like they could really run around on those bones. So it looks like they were nest bound. That's a condition that we find in modern birds, a lot of altricial modern birds which are nest bound. So it's thought that during this time, from when the young hatch out at 30 centimeters until they grow to about a meter long, that they're under the care of the adult, and that the adults are probably feeding and tending the young, like is shown here in the nest. 보성 공룡 알의 또 한 계보를 찾을 수 있는 중국. 북경 시내에 위치한 중국과학원 고척주 동물 고인류 연구소를 들어서는 길목엔 이제 막 부화하는 어린 공룡의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대규모 뼈 화석지인 사천성 지공을 비롯해 고비 사막에서 공수되어온 화석까지 중요한 화석들을 한 곳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모아놓았다. 낯익은 공룡알 둥지는 전시관 한켠에서 만날 수 있었다. 산동성에서 발굴된 이 알 둥지는 당시 한반도와 중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두 지역에서 서식했던 공룡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这个宝山的恐龙化石，特别是恐龙蛋，和山东南阳的很相似，那么世代也差不多，它的古化石，特别是在宝山这个地区，现在发现的细脚的化石，可能就是山东的一种恐龙，很相似。那么因此它们的世代也是一样。那么从这点看来，因为原来的这个日本也好，韩国也好，亚洲的东部都在一起，那么在韩国寻找这种恐龙化石是很有希望的。 전남대 공룡연구소.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공룡과 그 알에 관한 연구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보성의 공룡 알 화석을 발굴했던 연구소에서는 현장에서 옮겨온 알 화석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됐다. 이 분석을 통해 백악기 한반도의 환경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아건조 기후로 이것은 당시 아시아 전체의 환경과 비슷했다. 이 밖에도 함께 발굴된 각종 화석들의 분석을 통해 공룡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생활 환경의 위협 속에서 종족 보존을 위한 집단 산란을 선택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곳은 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충지역 선상지의 하나의 고통 위에 이제 공룡들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그 약간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잡목들 사이에서 다른 그 육식공룡이라든가 다른 파충류, 다른 종류들의 위험을 느끼면서 공룡이 알을 산란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그 안정된 상태로 생각되지만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땅. 인간의 손에서 태어난 땅 시화호. 바다를 막고 갯벌을 메워 만든 시화호는
살아있는 자연과 학술적 재료를 맞바꾼 곳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알 화석은 둥지가 30개, 알이 300개 정도로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알의 형태로 봐 초식 공룡인 용각류나 조각류로 추정되는 이곳 알 화석 산출지의 중요성은 앞으로의 가능성에 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층 속에는 대규모 공룡 알과 뼈 화석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릴 것이다. 알을 낳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미 공룡들.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백악기 모습이 여기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시 근교를 달리다 보면 바위와 모래뿐인 황량한 들판을 만난다. 죽음의 땅이라 이름 붙여진 배드랜드.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버섯 모양의 후드스를 비롯한 기묘한 경관이 끝없이 펼쳐진다. 배드랜드 일대의 지층은 백악기와 그 이전의 것으로 세계 공룡 화석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배드랜드에서는 지난 65년부터 수많은 공룡의 뼈 화석이 발굴됐고 지금까지도 발굴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이곳 배드랜드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캐나다 로열 티렐 박물관. 배드랜드에서 발굴된 공룡시대의 유적들이 자리하고 끊임없는 기계음 속에서 또 다른 화석들이 복원 중이다. 이곳의 화석 수장고 역시 저마다 의미를 아는 뼈 화석들이 공룡 연구에 새 장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티렐 박물관에서 복원 전시 중인 35개의 갖가지 공룡 뼈 화석은 60%가 진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풍부한 화석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 In Alberta, we find a lot of dinosaurs for a lot of reasons. First of all, 65 million years ago to 100 million years ago, this area was a very good place for dinosaurs to live. Now it's very dry, but back then, this was more like the southern United States or Southeast Asia. There were big forests of trees and marshes and swamps, and there was lots of food for dinosaurs. When the dinosaurs died, if their bodies fell in the rivers were very big rivers, and those rivers carried lots of sand and mud from the western part of Canada, and they brought it into this area, and they deposited it in the bottom of the river. That meant that the dinosaur bodies would get buried in the sand and mud. And if they got buried in the sand and mud, the chances were very good they were going to be fossilized. Now the area is very good because all of the younger rocks were scraped away by the glaciers. And these rocks are exactly the right age to find dinosaur bones. So when we walk around through badlands like this, we can expect to find dinosaur bones on the ground.
And that's the final bit of the formula for making this such a good area for dinosaurs. 발굴에서 복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의 풍부한 공룡뼈 화석은 아래나 발자국이 밝힐 수 없는 공룡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려줄 중요한 유산인 것이다. 세계 최대의 공룡뼈 화석지이자 200여 마리의 공룡 화석이 집단 발굴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사천성 지공박물관. 지공박물관은 공룡 화석이 산출된 발굴 현장 바로 위에 건설된 독특한 곳으로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다양한 화석들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의 중앙부인 발굴 현장 전시장은 방금이라도 썩어가는 공룡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곳에서 발굴되는 공룡 화석들은 중국이 아시아 공룡 연구의 강국임을 실감케 한다. 풍부한 연구 재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국을 공룡에 일찍부터 눈뜨게 한 것이다. 이곳에서 전시 중인 공룡은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에 이르는 모든 종이 골고루 섞여 있으며 복원된 전체 뼈 화석의 80%에서 최고 100%가 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概应当说是我们中国的这个古生活化石比较丰富，还有呢化石产出的地层比较完整。那么，比方说在云南的澄江动物群，就是寒武纪的大爆炸，就是爆发，生物所有都出了。那么最近这几年来，我们在辽宁研究那个带羽毛的恐龙，那么这给鸟类的和从恐龙进化都提供了一些非常确证的证据。就总的一句话，就材料比较好，再加上我们政府也比较重视，那么人才的培养，经过多年的积累。有了一批很好的年轻的人才，那么这样使我们中国的古生物在实际上可能占有很重要的地位。 공룡 화석은 전 세계에서 골고루 발굴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공룡의 종류는 모두 500여 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는 완전한 공룡뼈 화석의 발굴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뼈 화석 발굴이라는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 경남 하동군 금성면 칼사리 해안을 찾았다. 칼사리 앞바다에는 솥대바위라 불리는 작은 돌섬이 있다. 이 돌섬은 물이 빠지는 간조에만 전 지역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모래 성분의 암석 퇴적층 위에 흰빛의 석회질층이 덮여 있다. 2000년 5월 이곳에서 백악기 초기의 환경에서 살았던 한반도 공룡의 뼈 화석들이 발견됐다. 이 지역의 퇴적층의 특징은 일단 당시의 환경은 그 범람원에서 쌓인 그 석회질의 그 이질 성분의 그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퇴적물이 쌓인 이후에 오랫동안 그 노출을 받으면서 이런 그 석회질 그 덩어리들이 만들어진 석회질 그 토양이 형성이 됐는데. 바로 이런 알칼리성의 석회질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의 뼈들이 1억 년의 그 오랜 세월을 버티면서 화석으로서 남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 공룡 연구에 큰 획을 그을 이 화석들은 쥬라기 시대의 용각류인 디플로도쿠스라는 목긴 공룡과 비슷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으로 판명됐다. 그렇게 한반도의 백악기 공룡 북영호사우루스 밀레니우미가 새롭게 태어났다. 북영호사우루스를 복원할 뼈 화석들은 목뼈 5점, 척추뼈 1점, 쇄골 1점, 갈비뼈 1점, 꼬리뼈 1점 등
모두 9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공룡 화석으로는 처음으로 그 원형 복원이 가능한 이 9점의 뼈는 공룡 연구에 큰 의미를 갖는다.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일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초식 공룡인 용광류의 발가락뼈와 새끼 공룡의 좌골 화석 등 흩어진 뼈들이 모두 147점이나 발굴된 곳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도 백악기 공룡들의 무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백악기 마지막 시기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일단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런 미국이나 중국 대륙에서처럼 그런 넓은 지역에 이런 그 공룡 시대의 암석의 노출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식생이나 그런 그 취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노출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암석 내에 공룡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될 확률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룡 화석에 잇따른 발견을 통해서 이 공룡 화석이 나올 수 있는 층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특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런 층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간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중국이나 미국에서 같은 그런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공룡뼈 화석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룡. 1억 년 전의 지배자 공룡은 스스로가 가장 강한 존재라 여겨온 인류의 생각을 바꾸게 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져간 거대한 공룡. 우리는 지금 1억 년 만의 공룡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The dinosaurs of Korea are so important because they fill in some gaps in our knowledge. We have wonderful dinosaur sites here and in Mongolia, and we try and relate those sites to each other. But the environments always aren't right. Whereas the material that you're finding in Korea does represent similar environments to the environments we find here in Alberta and in parts of China. So we've got this big puzzle. And unless we can fill in all the different pieces, we'll never understand what's going on during the Cretaceous period. And Korea is supplying a lot of those pieces to that puzzle so that we can understand what's going on. 한반도에서 백악기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는 날, 공룡은 우리를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또 다른 세상과 함께